안녕하세요. 리얼티 문TV의 리얼티문입니다. 오늘은 2020년 7월 31일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내용과 그에 따른 궁금증을 풀어드리겠습니다. 추가로 무료 동영상이나 유료 동영상 유료 상담을 원하시면 네이버 지식인 엑스퍼트 홈화면에서 리얼티 또는 리얼티문을 검색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자, 여길 봐주세요. 여러분, 보고 들으실 준비는 되셨는지요? 눈이 피곤하거나 졸리시지는 않나요? 각자 편하신 상태로 보고 들어주시면 되고요. 간단한 필기도구는 있으면 더 좋을 것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대해 이미 잘 알고 계신 분도 계실 것이고, 내용이 생소하게 들리시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럼 이제 시작할게요. 지금부터 집중해서 잘 들어주세요. 진행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내용을 설명드릴 텐데요. 그 의의 보호 대상, 적용 범위, 임대인과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두 번째로 2020년 7월 31일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계약갱신요구권 전월세 상한제 법률 공동소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Q&A는 다음 시간에 살펴볼 텐데요. 그때 꼭 시청해주세요. 지금부터 2020년 7월 31일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내용을 설명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의의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주택의 임대차는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주택을 사용 수익하게 하고 임차인이 이에 대한 대가로서 차임을 지급한다는 점에 합의가 있으면 성립됩니다. 그러나 민법에 따른 임대차 계약의 규정으로는 경제적 약자인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어려운 면이 많았고 이를 보완하기 위해 민법의 특별법인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제정되었습니다. 주택임대차는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해 성립되는 계약임에도 불구하고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위반하여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습니다. 그러면 판례를 한번 살펴볼게요. 대법원 1995년 10월 12일 선고 95-222-283 판결입니다. 판결 내용 읽어볼게요.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다는 것은 주택임대차보호법 규정에 위반되는 당사자의 모든 약정을 모두 무효라고 할 것은 아니고 그 규정에 위반하는 약정이라도 임차인에게 불리하지 않은 것은 유효합니다. 다음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 대상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자연인인 국민의 주거 생활의 안정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 보호 대상은 원칙적으로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진 사람입니다. 외국인은 원칙적으로 보호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재외 동포가 장기 체류하면서 주택을 임대차하는 경우에는 보호 대상이 됩니다. 예외 사항을 보겠습니다. 주택을 임차한 외국인이 전입신고에 준하는 체류지 변경 신고를 했다면 예외적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 대상이 됩니다. 이를 위해 재외 동포는 국내에 거소를 정하여 지방 출입국 외국인 관서에 장에게 신고를 하고 국내 거소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새로운 거소를 관할하는 시군, 구 또는 읍, 동해 장이나 지방 출입국 외국인 관서의 장에게 14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법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대법원 판례를 보면요. 대법원 1997년 7월 11일 선고 96-7236 판결에서 법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기 위해서 주민등록을 자신의 명의로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사원 명의의 주민등록으로 대항력을 갖추어도 이를 법인의 주민등록으로 인정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단 예외사항 볼게요. 1.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는 보호 대상이 됩니다. 2.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이 소속 직원의 주거용으로 주택을 임차한 후 그 법인이 선정한 직원이 해당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쳤을 때나 혹은 변경된 직원이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친 다음 날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깁니다. 다음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 범위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에 따르면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주택, 즉 주거용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임대차하는 경우에 적용되고 그 임차주택의 일부를 주거,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아울러 주거용 건물 여부를 판단 시기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때를 기준으로 합니다. 판례에 따르면 주거용 건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임대차 목적물의 공부상의 표시만을 기준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
그 실제 용도에 따라서 한목적적으로 판단하는 한편 일시 사용을 위한 임대차임이 명백한 경우에는 주택임대차 보호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숙박업을 경영하는 자가 투숙객과 체결하는 숙박계약은 일시 사용을 위한 임대차이므로 주택임대차 보호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음은 주택임대차 보호법상 임대인의 권리와 의무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차임을 지급할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 임대인은 임대차 계약 기간 중에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이 임대주택에 대한 조세, 공과 금그 밖의 부담의 증가나 경제 사정의 변동으로 적절하지 않게 된 때에는 5%의 범위 내에서 장래에 대하여 그 증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증액 청구는 임대차 계약 또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합니다. 임대인은 또 임대차 계약이 종료하면 임차인에게 임대물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임차인에게 임대물의 원상회복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은 그 밖에 임대한 주택의 보전에 필요한 행위도 할 수 있는데 이때 임차인은 이를 거절하지 못합니다. 임대인의 의무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임대인은 임차인이 목적물인 주택을 사용 수익할 수 있도록 할 의무를 집니다. 이를 위해 임대인이 주택을 임차인에게 인도해야 하며 임차인이 임대차 기간 중 그 주택을 사용 수익하는 데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수선 의무를 집니다.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임대인은 주택의 파손 장애의 정도가 임차인이 별 비용을 들이지 않고 손쉽게 고칠 수 있을 정도의 사소한 것이어서 임차인의 사용 수익을 방해할 정도의 것이 아니라면 그 수선 의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것을 수선하지 않아 임차인이 정해진 목적에 따라 사용 수익할 수 없는 상태로 될 정도의 것이라면 임대인은 그 수선 의무를 지게 됩니다. 임대인의 수선 의무는 특약에 의해 이를 면제하거나 임차인의 부담으로 돌릴 수 있지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건물의 주요 구성 부분에 대한 대수선, 기본적 설비 부분의 교체 등과 같은 대규모의 수선에 대해서는 임대인이 그 수선 의무를 부담합니다. 가령 주택의 벽이 갈라져 있거나 비가 새는 경우나 난외, 화재 발생 등 천재지변, 불가항력 사유로 주택이 파손되는 경우입니다. 대법원 1988년 1월 19일 선고 87-1315 판결에 따르면 임대인은 임대차 기간의 만료 등으로 임대차가 종료된 때에는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 경우 대법원 1977년 9월 28일 선고 77-1241, 1242 판결에 의하면 임대인의 임차 보증금 반환 의무는 임차인의 임차주택의 반환 의무와 동시 이행의 관계에 있습니다. 다음은 임차인의 권리입니다.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을 통해 임차주택을 사용 수익할 수 있는 임차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이를 위해 임대인에게 임차주택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고 그 임차 기간 중 필요한 상태를 유지해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제3자에게 임차권을 주장하려면 대항력을 취득하거나 임대차 등기해야 합니다. 임차인은 임대인이 주택을 수선해주지 않는 경우 1.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이 수선이 끝날 때까지 차임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으며 3. 사용 수익할 수 없는 비율에 따른 차임의 감액을 청구하거나 4. 나머지 부분만으로 임차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은 임대차의 존속기간 2년을 주장할 권리가 있는데 반드시 2년으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필요는 없습니다. 임대차 기간을 1년으로 정한 경우 임차인은 1년 후 이사를 가고 싶으면 이사를 가면서 임차 보증금을 돌려달라고 할 수 있고 계속 살고 싶으면 최소한 2년간은 임차 주택에서 살 수 있습니다. 임대인은 1년으로 계약을 체결했더라도 1년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의 존속 중에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이 임대주택에 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가나 경제 사정의 변동으로 적절하지 않게 된 때에는 장래에 대하여 그 감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차임 감액 금지의 특약은 임차인에게 불리하기 때문에 효력이 없습니다. 임차인은 차임 감액 금지 특약을 했더라도 경제 사정의 변동 등을 원인으로 차임 감액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임차인의 의무입니다. 먼저 차임 지급 의무입니다. 임차인은 임차주택에 대한 사용 수익의 대가로 임대인에게 차임을 지급해야 합니다. 둘째, 주택 임차에 따른 의무가 있는데요. 임차인은 계약이나 임차주택의 성질에 따라 정해진 용법으로 이를 사용 수익해야 한다는 것이 그것입니다.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 기간 동안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이를 보존해야 합니다. 임차인은 주택임대차가 종료한 때에는
임대인에게 원래의 상태로 회복하여 반환해야 합니다. 임차인이 임차 목적물을 수리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원칙상 수리, 변경 부분을 철거하여 임대 당시의 상태로 해야 합니다. 다만 원상 회복 의무의 내용과 범위는 계약의 체결 경위와 내용, 임대 당시의 목적물의 상태, 임차인이 수리 변경한 내용 고려하여 구체적, 개별적으로 정해야 합니다. 그러면 법 개정 연역을 살펴보겠습니다. 2009년 5월 8일 개정시는 임대차 계약의 묵시적 갱신의 경우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간주한다는 내용과 2013년 8월 13일 개정시는 중소기업 소속 직원의 주거용 주택 임차한 경우 해당 법인이 선정한 직원이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쳤을 때 대항력을 인정한다는 내용, 이해 관계자 등에게 정보 제공 요청권 부여 내용입니다. 2016년 5월 29일 개정시는 월차임 전환 시 상한 기준을 정하고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설치한다는 내용과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 사용 규정하는 내용이었습니다. 2020년 6월 9일은 임차인이 2개월 전까지 갱신거절에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간주하고 조정 신청 시 즉시 조정 절차 개시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제 주택임대차 보호법 개정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계약 갱신 요구권입니다. 계약 갱신 요구권은 임차인이 희망하는 경우 이에 계약 갱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로 임차인의 거주 기간이 2년 더 늘어납니다. 계약 갱신 요구권에 따라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계약 갱신을 요구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합니다. 임차인은 계약 갱신 요구권을 1회에 하나여 행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갱신되는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봅니다. 또한 임대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갱신을 거절했으면서도 임차인이 요구한 갱신기간 동안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자에게 목적 주택을 임대한 경우 임대인은 갱신 거절로 인하여 임차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전월세 상한제입니다. 전월세 상한제는 계약 갱신 시 임대료 증액 상한을 5% 범위 내로 제한하여 임차인들의 임대료 급등으로 인한 부담을 줄였습니다. 이 경우 증액 청구는 임대차 계약 또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합니다. 한편 법무부 국토교통부가 법률을 공동으로 소관토록 하여 주택임대차 제도 마련 시 부동산 정책과 연계하여 탄력적으로 대응하고자 하였습니다.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 서식을 공동관리하여 수정 요소 발생 시 법무부 장관이 국토교통부 장관과 협의하여 작성하게 됩니다. 또한 현재 분쟁조정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는 대한법률구조공단 외 LH와 한국부동산원에 확대 설치합니다. 지금까지 2020년 7월 31일 개정된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관하여 개정된 내용 중심으로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개정된 내용과 관련하여 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을 통해 더 자세히 학습해 볼 것입니다. 여러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때 또 뵐게요. 안녕히 계세요.